뭘 본다고요? 근데 강민이 은밀한 취미생활. 강민이의 은밀한 취미생활이 있다고요? 까불이죠? 자, 봅시다. 만수짱 왔어요? 반응이 너무 재밌어. 하나 둘 셋 넷. 시영아 잘 들려요? 하나 둘 셋 넷. 시영시영.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잘 들리나요?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 봅시다. 그 영화 봤어요? 진짜로요? 이 범죄 도신 최고죠. 나 하비장친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네. 자, 그 다음 어디냐면 2.3. 자, 여기 줄게요. 네. 줄게요. 으쌰. 에이. 아이고. 자, 그 다음에 2.3 라인 노테이션. 뭐 이거 물론 학교 시험이 다 영어로 나와서 이렇게 당장 물론 이게 이 번역은 뭐냐면 선 표시법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난데없는 선 표시법이냐? 얘는 이겁니다. 첫 번째 1. 여기에 있는 이 케미컬 셀 을 이 뭐냐면은 표현하는 공식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거 뭐예요 이거? 너 낙서를 해놨네? 이거 뭐야? 네? 마체 뭐예요? 마체테. 그게 뭐예요? 칼 이름. 근데 이거 어떻게 알아? 아니 무배할 때 무배할 때 많이 쓰구나. 칼이요? 네. 무배할 때 그냥 봤어. 큰 칼. 그거. 근데 그게 왜요? 갑자기 왜 이게 있어요? 문제도시 그거 말하다. 알겠습니다. 네, 아유 참네. 그 사건이 실화라며요. 네, 그거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세상은 넓고 무서운 사람 진짜 많아요. 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되겠죠. 어쨌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극을 다 그리고 막 염다리도 그리고 그렇게 차근차근 설명하면 이제 훨씬 더 직관적으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근데 이제 딱 해봐서 알겠지만 이런 식의 그림의 표현은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그릴 때 이제 시간도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보는 사람은 좋은데 이걸 쓰는 사람은 굉장히 힘들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나? 이거를 조금 그 의미를 다 살려서 그 객관적인 의미는 다 남겨두고 얘를 좀 최대한 간단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를 개발해 놓은 게 바로 라인 노테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라인 노테이션은 이렇게 이 다음 두 가지 그래머를 기본적으로 따라주시면 됩니다. 그래머. 이 맞죠 철자? 맞나? 이게 오랜만에 쓰니까 그래머 이게 진짜야. 다음 두 가지 그래머를 따라요. 첫 번째는 1. 에노드는 왼쪽에. 그 다음에 캐소드는 그럼 어느 쪽에? 중간에? 어디? 위에? 아래? 캐소드 어디 그러면? 캐소드는 오른쪽에. 그래서 에노드는 왼쪽, 캐소드는 오른쪽. 그러니까 사실 그림으로 그릴 때도 에노드를 왼쪽에 그리고 캐소드를 오른쪽에 그리죠. 그렇죠? 라인 노테이션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 2. 서로 다른
두 상태. 여기서 상태란 기체, 액체, 고체를 얘기합니다. 기체 상태, 고체 상태, 액체 상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평범한 상태들. 서로 다른 두 상태가 접촉. 어떻게? 접촉이라는 게 뭐예요? 딱 물리적으로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상태가 접촉할 경우 바로 짠! 요런 짝대기. 이 짝대기를 바라고 읽기도 하는데 여기서처럼 라인이라고 읽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짝대기가 들어가는 표시법이라서 이름 전체를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상태가 접촉할 경우 요 짝대기 표시로 서로를 구분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요 두 노테이션만 따르시면 웬만한 건 다 그냥 고만고만하게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쟤를 한번 해볼까요? 그래, 그렇게 저 해볼까요? 자, example. 그럼 쟤를 어떻게 그리느냐? 자, 왼쪽에 뭘 그리라고요? 에노드를 그리라고 했죠. 그럼 에노드의 역할을 하는 가장 왼쪽에 있는 게 누굴 거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캐드뮴 솔리드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이 카드뮴 솔리드가 누구랑 기본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어요? 누구랑? 바로 CdNO3 수용액이랑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그럼 얘를 CdNO3 수용액이랑 물리적으로 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이건 고체고 이건 수용액이면 당연히 시각적으로 달라요. 반드시 구분이 되게 되어 있어요. 당연히 구분이 되게 되어 있잖아요. 그걸 여기서 짜잔 짝대기로 표현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자, 그 다음 여기에 있는 요 놈은 또 누구랑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이 녀석은 염다리랑 물리적으로 접촉하고 있죠. 그러면 그 염다리에는 누가 들어있냐면요. 바로 K 플러스하고 NO3 마이너스가 젤리 안에 들어있죠. 맞나요? 네. 그러면 여러분 잘 보세요. 젤리 안에 들어있는 K 플러스 NO3와 수용액은 당연히 시각적으로 구분됩니까? 구분이 안 됩니까? 구분되죠. 어려워요? 잠시만요. 어려워요? 젤리랑 저물 어려워요? 부분이 연결해져 있잖아. 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염다리 안에 들어있는 젤리라는 상태하고요. 네. 여기 수용액 상태는 당연히 눈으로 봤을 때 구분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려워요? 그럼 해볼게요. 물에 곰젤리를 넣어뒀어요. 구분돼요? 안 돼요? 이게 어렵나? 이게? 당연히 구분이 된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죠? 그리고 이 젤리는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죠? 바로 AgNO3 수용액이랑 접촉하고 있죠. 자, 의외로 쓰는 게 불편해요. 그냥 쓸만해요. 쓸만하죠. 자, 당연히 이 젤리하고 수용액은 또 시각적으로 구분이 되니까 또 짝대기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수용액은 또 누구랑 접촉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있는 마지막 캐소드인 AG 솔리드랑 접촉하고 있네요. 지금 저 녀석을 이렇게 라인 노테이션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익숙하면 이 라인 노테이션만 보면 머릿속에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걸 딱 보면 전극을 냈었고 이거 수용액이 이게 담겨 있고 염다리 연결했는데 반대쪽 전극의 수용액은 이게고 최종 전극은 이놈이구나. 캐소드는 이놈이구나를 얘를 보고 그림이 바로 그려진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발된 걸 라인 노테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여기서 이 라인 노테이션에 또 다른 이제 편리성이 있는데 바로 세 번째 구경꾼. 영어로 뭐라고 했죠? 사이트시요? 그건 관광이고요. 네. 구경꾼. 어? 그렇지. 스펙테이터라고 했었죠. 스펙테이터. 자, 구경꾼 이온은 재밌게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즉 이렇게 풀로 쓰면 쓸 수는 있는데 사실 어차피 산화되고 환원되는 녀석은 정해져 있고 나머지 것들은 반응 안 하고 계속 구경꾼으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누가 구경꾼이냐는 거예요.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애들. 바로 NO3- 구경꾼 맞죠? 네. 그 다음에 K 플러스도 구경꾼 맞죠? 얘네들을 싹 뭐냐면은 생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죠. 요렇게. 즉 여기서 누가 구경꾼이냐면 NO3- K 플러스, NO3- 이런 애들이 다 구경꾼이기 때문에 없애주면 얘를 어떻게 된다? 요렇게 간단하게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풀로 표현한 건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추격해서 표현한 것이 오히려 더 많이 쓰입니다. 그러면 얘를 딱 봐도 저기에 있는 저 녀석이 그림으로 그려질 수 있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라인 노테이션입니다. 그러다 보면 여기 놀랍게도 이중 짝대기가 나타나게 되죠. 자, 이 안에 자, K 플러스 NO3도 구경꾼이겠지만 당연히 그걸 채우고 있는 우뭇가사리의 살들도 이게 무슨 산화환원 반응에 참여해요. 구경꾼이에요. 얘도 구경꾼이죠. 그러니까 젤리도 표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뭐만 남냐면 짝대기만 2개 남게 되는데 이것이 사실은 누구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염달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염다리는 그 안에 있는 구성물질들을 굳이 표현할 필요 없이 뭐로 표현하면 된다? 이중짝대기로 표현하면 원리적으로 설명이 된다는 얘기죠. 뭔말 알겠죠? 네.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저거 저렇게 적을 때 젤리랑 발음 빼도 되는 거예요? 네, 안 써도 되는 거예요. 사실 안 써도 돼요. 네, 어차피 다 생략해 버릴 거기 때문에 젤리라는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젤리가 아닌 타입의 염다리도 있어요. 젤리가 아닌 이렇게 특별한 필름을 만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수용액에 필름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양쪽을 막은 타입의 염다리도 있어요. 그래서 그 필름이 특별한 이온만 통과시켜주는 필름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는 것에서 꼭 항상 젤리로만 채워져 있진 않아요. 그러면은 이제 수용액으로 돼 있는데 양쪽 끝만 젤리로 막아져. 네, 양쪽이 젤리로 딱 이게 젤리가 아니고 이제 필름. 네, 필름. 필름. 딱 막혀 있어요. 그럼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특별한 이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특별한 이온. 이렇게 묘하게 특별한 이온만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네, 뭐 하여튼 그런 녀석이 있을 수 있는데 뭐 그거는 뭐 나중에 더 배우도록 하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드디어 3챕터 스탠다르드 포텐샤르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우자. 저기 지훈아, 여기 줄게 해줄게요. 또 뭐? 뭐 질문? 네. 뭐 질문 뭐?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그래요. 지금 이제 뭐야? 우영이 안 줄려요? 그래요. 그래? 그랬어요. 고마워요. 그래, 됐다. 자, 여기 지우자. 아이고, 지우자. 그 다음 세 번째 냠냠.
이거 교재다 가져갔죠? 없는 사람 없죠? 다 있죠? 다 있죠? 그렇지. 됐다. 그 다음에 3. 이거다 지워야지. 스탠다드 포텐셜. 자, 여기도 시작이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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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우리말로 어떻게 이제 번역을 하냐면 바로 표준 전위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합니다. 자, 그래서 잠깐 언급을 좀 하면 우선 참고로 바로 전기 화학 반응에서 통용되는 표준 조건, 이걸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표준 조건이 되게 다양하거든요. 그러니까 각 예를 들면 연구 주제마다 표준 조건이 약간씩 달라요. 그래서 표준 조건이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제 전기화학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표준 조건이 뭔지를 한번 슬쩍 살펴보자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자, 우선 첫 번째는 1. 바로 이겁니다. 수용액과 그냥 용액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고체 혹은 액체 전극 물질 자체가 표준 조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우선 첫 번째, 용액과 섞이지 않는 전극. 예를 들어, 이런 극판 물질 자체가 표준 조건이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극판에 어떤 금속이 이렇게 석출되어 붙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만들어진 전극 자체가 여기에 있는 수용액에 녹아 들어가진 않죠. 무슨 말이냐면 은이 있는데 물에 넣었는데 은이 물에 녹아요. 그러면은 무슨 일이 벌어져요? 은수저 같은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이 은수저를 예를 들면, 자, 우리 밥을 맛있게 먹을까? 국을 떠는데 갑자기 딱 떠는데 숟가락이 없어졌어. 너무 이상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요거. 그래서 이렇게 금속 물질들이 수용액 중에 녹아 들어가지 않을 거고, 그러다 보면 수용액에 있는 성분들이 이 금속 표면에서 반응하는 건 맞지만 그거와 별개로 이놈이 여기에 녹아 들어가지 않은 채로 순수하게 유지가 되면 얘 그 자체를 표준이라고 얘기를 해준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재윤? 왜 이렇게 힘들어해요? 진짜로요? 재윤 어제 밤에 뭐 했는데요? 뭘 했다고요? 적분이요? 그렇구나. 이럼 요즘 학교 언제 가요? 이번 주 목요일. 목요일이요? 이번 목요일 가서 이번 주 수업을 들어야. 이번 주 수업 안 듣겠다. 목요일이요? 그렇구나. 목요일날 입사하는 거예요? 입사에 입교. 그 목요일날 그러면 몇 시까지 들어가는데요? 목요일 몇 시까지 들어가야 되는데요? 저녁쯤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요? 아유, 그래, 또 들어가면 또, 재밌겠네. 그래요? 그래. 어디 놀러 안 가요? 네. 어디 워터파크라도 안 가요? 갈 리가 있으니까 여기 수업.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렇다. 이게 또 방학 때 살짝 놀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놀지도 못하고 그래요. 하여튼 그렇다. 저기
그 뭐 수상 스키라도 한번 하루 타고 오죠 왜? 네, 다들 어디 저기 다들 그 엄마들한테 쫄라가지고 이게 팀으로 묶어가지고 여기 저기 저수지 이런 데 가서 수상 스키나 뭐 이런 거 그냥 타고 갔다 와요. 예, 아니 이게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게 빠지라고 그래고 이게 큰 저수지 이런 데 수상 스키도 타고 뭐 땅콩보트도 타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바닷가에서 해도 되고 그냥 하루는 놀아야지 뭐 한 번도 놀러 간 적 없죠. 아 만수는 일본 갔다 왔구나. 저 어쨌건 그래. 만수는 일본 갔다 왔지만 하여튼 네 하여튼 그렇다. 네. 아 그래. 아유 그래 좀 너무 그래서 하루 정도는 가서 좀 놀고 왔으면 좋겠네요. 또 모르겠네요. 어쨌건 자 봅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전극 물질 자체 그 다음에 이 전극 물질이 어떻게 되는 경우도 있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얘가 짜잔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수용액종에 여러 이제 용질들이 섞여 있을 수 있죠. 근데 이 수용액 밑에 짜자자잔 이렇게 순 액체가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순 액체에 이렇게 전극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 순 액체 표면에서 수용액에 존재하는 물질들이 이 표면에서 반응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수은 액체긴 하지만 그래도 금속이라서 전자전달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 수은 역시 액체지만 뭐로 작동을 할 수 있다? 전극으로 작동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수용액과 수은은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죠. 안 섞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액체 물질도 수용액과 섞이지 않는 순수한 액체 물질도 요 또한 표준 조건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것의 첫 번째 의미가 이러하다. 여기 알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에잇. 자, 그 다음은 바로 수용액 중 농도 1몰. 수용액에 여러 이제 물질들이 들어 있을 수 있는데 그 수용액에 들어 있는 어떤 화학종의 농도가 1몰일 때를 표준 조건으로 정해 줍니다. 그다음 두 번째 기체상 물질. 역시 그 전기화학 반응에 관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체가 그냥 바로 전기화학적인 일을 벌일 수도 있는데 뭐 대표적으로 왜 수소 연료 자동차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수소 기체를 쭉 주입하면 전기 에너지가 생성이 돼 가지고는 차가 오로롱 가는 뭐 그런 애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수용액뿐 아니라 기체상의 물질들도 전기화학적인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기체상 물질의 경우는 부분합 일기압. 아시겠죠? 그거를 또 표준 조건으로 정해줍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흔히 나오는 표준 조건들이에요. 알겠죠? 그냥 결국 보통 사용하는 전극 물질, 그게 뭐 액체가 됐건 고체가 됐건, 그 다음에 농도는 1몰, 부분합은 1기압이면 표준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첫 번째 알아야 할 것, 바로 그 유명한 스탠다르드. 이게 쓸 게 많기 때문에 지우고 저기 쓰도록 합시다. 자, 여기까지 다 썼어요? 네. 썼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줄게요. 여기 줄게요. 어이씨. 자, 그 다음 할 건 뭐냐면 바로 3.1 스탠다르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번역은 표준 슈쇼 전극
표준 슈쇼 전극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뭐냐? 찍을게요. A.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모델링. 표준 수소 전극이라는 게 뭐냐? 바로 우선 A 아니 그게 아니라. 그래 하면 되네. 그래. 아유 우리 진짜로요? 대단해. 좋았어. 좋아. 좋아. 자, 가자. 자, 여기서 짜잔. PT. 뭔 T? 백금 전극을 짜잔. 어떤 유리 그릇 안에 집어넣고 요렇게 전선을 연결합니다. 저거 백금을 자, 그리고 이 안으로 뭐를 불어넣냐면 H2 기체 1ATM 부분합 1기압의 수소 기체를 저 안으로 불어넣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이미 어떤 수용액에 이렇게 잠겨 있게 되는데 이 수용액은 바로 H 플러스 수용액이 1몰 농도로 들어있는 녀석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또 다른 수용액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당연히 중간에는 무슨 다리가 있을 수 있겠어요? 다리, 염다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염다리는 이제 뭐가 채워져 있는 거죠? 염다리는 구경꾼 이온들이 쫙 채워져 있는 거죠. 근데 뭐 어차피 구경꾼들이니까 뭐 굳이 뭐가 섞여 있는지는 굳이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염다리에 이제 구경꾼 이온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 수용액에는 뭐 예를 들어 은 이온이 역시나 수용액 중에 1몰 농도가 들어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고 나면 여기서 전극으로다가 이 경우 여기에 은전극이라고 합시다. 그런 식으로 외부의 회로가 전기 회로가 이렇게 은극판에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용액이 지금 이렇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설명하겠죠? 여러분들 쉬는 시간만 되면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하더니 얼마나 시끌시끌하게 했으면 이제 옆에 선생님이 와가지고 그렇게 사정을 하시겠어요. 아유 참네. 이 놀질 못해서 여러분들이 금단 현상이 있나봐. 그래 수다로 놀아 막 수다. 수다쟁이 2학번. 자 어쨌건 자 보자. 자 이걸 지우고 에이. 자, 이거 이제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이때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수소 기체를 불어넣는다. 이게 일종이 뭐냐면요. 이걸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여기 있는 요 요상한 그릇 있죠. 요게 일종의 뭐라고 생각해도 되냐면 빨대예요, 빨대. 빨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왜 여러분 음료수 먹다가 이렇게 빨대로 쭉쭉쭉 빨아먹을 수 있잖아요. 뭐 먹다가 항상 하는 장난이 뭐예요? 쭉쭉쭉 빨다가 후 해서 무르륵 하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쭉쭉 먹는 건데 맨날 먹다가 보면 그냥 먹다가 후 오려 날숨을 뱉어가지고는 거기서 음료가 이제 뭐냐면 이 공기 방울에 의해서 이렇게 버블링 버블버블 이렇게 되는 그걸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 H 플러스 농도가 1몰, 그럼 생각해봐. H 플러스가 1몰이면 이거 꽤 산성이야, 약산이야? H 플러스가 1몰 농도로 들어있다는 얘기는 이건 꽤 산성이 큰 거야, 아니면 작은 거야? 산성이 상당히 큰 거예요. pH 얼마예요? 이거? pH 0. 그러니까 이게 은근히 아주 강산 조건이야겠죠? 아주 강산 조건에 이렇게 수소기체를 여기서 후 불어넣는 거야. 그럼 후 불어넣으면 그 수소기체가 보글보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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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뭐가 되겠어? 버블링이 될 거다 이런 얘기지. 그런 상황. 아시겠죠? 그리고 반대쪽 전극은 은전극을 세팅하고 여기에 은양이온의 농도가 1몰이 되도록 세팅을 하잖아? 그럼 아주 놀라웠게도 이걸 짜잔 온 하면 여기에 전압이 측정이 돼. 그 측정되는 전압이 얼마다? 요 경우 0.7 아이고 어떻게 0.799 볼트의 전압이 여기서 딱 측정이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측정되는 이제 0.799 볼트의 의미가 뭐냐? 이걸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겠다 이런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알겠죠? 그럼 저 0.79V로 맨 처음 측정된 게 그거고 갈수록 줄어드는 거예요? 예, 실제로 갈수록 계속 줄어듭니다. 그게 이게 어떻게 되냐면 배터리를 잘 설계하면요, 곧 나중에 배우겠지만 배터리를 잘 설계하면 시간이 지나도 전압이 변치 않는 그 배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계속 스위치 온을 해도요, 전압이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아닙니다. 물질이 다 소모가 되면 뚝 0이 돼요. 이런 배터리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화학적으로 설계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로 수용액 중에 있는 물질들이 소모가 돼가면서 그 전기 에너지가 생성되는 거면 전체적인 전압이 사실은 보통은 이렇게 고전적인 배터리들은 이런 식으로 전압이 계속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긴 해요. 그래서 사실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은요, 항상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시간이 오래 지난 후의 전압이 아니라요, 스위치 온 하자마자 팍 찍히는 거 있죠. 그 전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계속 누르고 있어서 계속 유지, 이게 아니고 딱 누르자마자 빡 뜨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모든 전기화학 반응도 기본적으로 스위치를 누르자마자 나타나는 즉각적인 전이들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세팅에서는 스위치 온 하면 저 전압계에서 0.799V가 찍히는데 이걸 이제 화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할 거냐 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따 여기서 첫 번째 1. 전극 반응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극 반응을 분석해보자. 자,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요, 아니라면 왼쪽이 에노드예요, 오른쪽이 에노드예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왼쪽이 에노드고요, 오른쪽이 캐소드죠. 그래서 사실은 저 에노드 캐소드를 생각을 할 때 우선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온화 경향이죠. 그래서 저기 주어져 있는 슈쇼와 은 중 중학교 때 배웠던 지식을 리마인드하면 어느 쪽이 이온화 경향이 더 크죠? 바로 그게 나오잖아. 크크크 나오잖아. 바로 수소 쪽의 이온화 경향이 더 크죠.
근데 또 그걸 다 떠나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은 이런 애를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귀금속. 그러니까 귀금속을 연결하면 무조건 그쪽이 반응성이 떨어져요. 그렇다고 귀금속 사이에서도 반응성 차이는 있을 수 있겠죠? 또 한쪽은 금인데 한쪽은 은이야. 이런 건 없어. 왜 이렇게 미쳤어? 비싸게 뭐 그런 건 없어, 알겠어요? 무슨 말? 한쪽은 은이고 한쪽은 금인데 막 무슨 플렉스야? 뭐가 뭐 하게 됐어? 그거 뭐 오늘 정기화 플렉스 해볼까? 이게 그런 거 안 해. 그런 거 안 해. 그러니까 귀금속인 귀금속 하나 있는 거지 막 귀금속을 막 여러 개나 그런 거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그 귀금속이 나온다. 그 무조건 반응성이 떨어지는 거 알겠죠? 항상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다. 아이고. 그래서 이제 그 전화기 여러분 사용한 전화기 중에 제일 좋은 전화기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개발된 전화기 중에 제일 좋은 전화기. 제일 좋은 전화기요. 그나마 애플이 나 걔네 M2 때문에. 오 그건 좀 진짜였어. S22. 바로 베르투라는 전화기가 있어요. 네, 베르투. 들어본 사람?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이상해 아주 유일하게 오직 한국에서만 출시가 안 됩니다. 다른 나라에서 다 출시가 되거든요. 베르투라는 전화기가 있는데 가격이 어느 정도? 대당 가격이 미니멈 1,000만 원이 넘습니다. 네. 그것도 많이 사네. 미니멈 1,000만 원이고요. 그다음에 튜닝 가격에 따라서 억대가 넘어가기도 합니다. 튜닝을 합니다. 핸드폰에 튜닝을 왜 시켜요? 네, 왜냐하면 다이아몬드로 꾸미거나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데? 네. 그래서 그 네이버에 치면 베르투 전화기라고 있을 겁니다. 보면 디자인이 좀 희한해요. 애들 겁나 약간. 네, 디자인이 뭐 되게 뭐 이렇게 굉장한 건 아닌데도요. 보면 좀 독특하게 생겼네. 뭐 이런 느낌이에요. 네. 그래서 이 베르투라는 전화기는 보면요 억수로 고가거든요. 억수로 고가인데 재밌는 건 기능은 거의 없어요. 뭐 앱을 다운받아서 뭐 게임을 실행시켜주면 잘 안 돌아가요. 잘 안 돌아가. 근데 왜 이렇게 존나 비싸냐? 바로 이건 초울트라 슈퍼 리치들을 위한 전화기예요. 네, 보이죠? 딱 봐도 뭔가 겁나게 생겼죠. 겁나게 생겼죠. 네, 전화기가 겁나게 생겼을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겁나게 생겼죠, 진짜로. 네. 가격만 겁난 게 아니라 전화기 자체도 뭐가 뜨악하게 생겼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전화기는 성능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디자인과 플렉스 전용으로 나온 전화기예요. 그래서 이게 앱을 구동한다거나 하면 잘 안 들어가요. 이렇게 막 뭐 다운받고 이러면 다운받는 속도도 느리고 존나 구려요. 근데 왜 부자들은 이런 전화기를 쓰느냐? 바로 부자들은 휴대전화로 잘 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네. 게 좋은 거래. 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 휴대전화로 이렇게 슈팅 게임을 하잖아요. 이렇게 막 휴대전화로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걸 하잖아요. 근데 부자들은 실제 사냥을 하러 가요. 무슨 말 알겠어요? 부자들은 이런 거 안 한다고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전화기는 이렇게 그렇게 막 고사양의 막 뭐 그래픽 좋고 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부자들은 내가 부자네를 보여줄 수 있는 거면 돼요, 그냥. 그래서 그렇게 나온 전용 기사인 게 베르투인데, 그래서 이제 이 베르투는 안에 그 회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에 이제 까면은 안에 금속 회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다 회로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네, 안에 그 전자가 통하는 모든 그러니까 전기 회로들이 다 금으로 돼 있어요. 아니 뭐지? 왜겠어요? 왜? 전기 저항을 떨어뜨리려고요. 전기 저항이 이 가장 낮은 게 금이죠.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금속 중에서. 그래서 회로가 이렇게 이제 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터리가 오래 가요. 이게 내부 저항이 적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장점은 있어요. 근데 이제 희한하게도 또 이게 전 세계에 다 출시되거든요. 홍콩이나 일본 가도 다 있어요.
홍콩이나 일본 가도 백화점에 가면 베르트 전화기 전시돼 있거든요. 실제로 보면 뭐 볼만해요. 그래서 이야 의리의리한데 하는데 희한하게 우리나라만 출시가 안 돼요. 네. 베르트가 어느 나라 그 회사? 이게 어디더라? 저기 저기 노키아에서 출시하는 하부 라인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이게 노키아에서 하는 좀 이렇게 좀 고급 라인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유럽 제품이죠. 유럽 제품인데 이게 이상하게 우리 그게 내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부자 안 좋아해. 예, 플렉스하는 거 사실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부자 과시하는 거지. 예, 그런 걸 되게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좀 누가 플렉스하면 아 존나 재수 없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아닌가 뭐 나만 그런가 뭐 그럴 수 있는데 내가 그래서 그런가 원래 그런데 잘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는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노키아 전화기 쓴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없으면 뭐 그래서 그럴 수도 있는데 뭐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하여튼 기금속은 무조건 뭐 반응성이 떨어진다. 아시겠죠? 떨어진다. 그렇다면 이때 여기에서 1. 짜잔. 에노드 반응.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서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되겠죠. 그럼 산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면 여기에 지금 어떤 물질들이 관여하고 있느냐? 불어넣는 수소기체와 수용액 중에 H+가 있는데 수소기체하고 H+ 중에 산화가 가능한 건 누굴까요? 바로 수소기체가 산화가 가능하겠죠. H+는 산화가 안 되겠죠. 이미 전자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응은 바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H2 가스가 H+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수소기체를 버블링 해주면 여기에서 어떻게 된다? 뽀롱 하고 H+가 수용액 쪽으로 떨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뭐가 생기겠어요? 짜잔, 자유전자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 만들어진 자유전자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생성된 자유전자가 외부 회로를 따라서 어디로 움직이겠습니까? 반대쪽인 캐소드 쪽으로 움직이겠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기를 뭐로 연결해 둔 거예요? 혹은 뭐로 일종의 막아둔 거예요? 염다리를 막아둔 거죠. 그래서 염다리로 막아서 물질 이동을 못하게 해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여기 있는 이 전자가 반대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갈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여기 이제 전자가 뿅 이렇게 있겠죠. 그럼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당연히 수용액 중에 있는 Ag+가 정전기적 인력에서 끌려가지고는 여기서 은으로 석출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자, 과정은 쉽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 캐소드 반쪽 반응은 어떻게 될 거냐? 바로 이 전자가 수용액 중에 있는 은이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설라분에 이렇게 은으로 석출되는 반응이 진행이 된다. 그럼 이때 아시다시피 이 에노드 쪽에서는 지금 자유전자가 생성이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자가 생성이 되는 극을 또 무슨 극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마이너스 극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 자유전자가 여기에서 소모가 되죠. 그런 전극을 우리가 무슨 극이라고 할 수 있어요? 플러스 극이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여기서도 뭐 설명을 더 자세히 하진 않아도 당연히 또 전화량 보존 현상이 나타나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H+ 이온이 계속 용액 쪽으로 들어오면 그걸 중화시킬 수 있는 음이온이 또 이렇게 빠져나올 거고요. 이렇게 Ag+가 없어지면 그걸 보완할 수 있는 구격근 양이온이 또 녹아 들어와야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뭐 굳이 쓰자면 이쪽으로 구경꾼 음이온이 염다리로부터 빠져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구경꾼 양이온이 또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세 번째 이 녀석의 전체 반응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바로 산화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를 일치시켜주면 되겠죠. 맞나요? 그럼 이 상태로 뽀롱 더하시게 되면 어떻게 2분의 1 H2 가스가 결국 H 플러스랑 반응을 해가지고는 그게 H 플러스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은이 고체로 석출되었다. 이리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응 자체를 분석하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때 여기에 인간이 새로운 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 봐봐 요거 전위 표현. 전위 표현. 전위 표현. 자, 보이세요? 전위 표현? 네. 자, 이 전위 표현 이게 뭐냐? 자, 여기 이제 재밌는 건 산화와 환원은 서로 동일 물질이라고 하면 서로 역반응 관계죠. 맞나요? 어떤 물질에 대해서 산화와 환원 서로 반대 방향이잖아요. 서로 역반응 관계잖아. 그러니까 결국 산화라고 하는 것, 환원이라고 하는 것을 서로 반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어떤 물질의 전기 화학적 데이터를 모두 다 환원 반응 기준으로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물론 세상의 모든 물질이 환원만 하느냐? 아니겠죠. 어떤 경우는 산화를 하게 될 건데 그 산화라고 하는 것도 환원의 역반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실제로 산화가 일어나건 환원이 일어나건 관계없이 그냥 모든 반응을 환원 반응 기준으로 쫙 정리를 해 놓았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필요하면 얘는 이 환원 반응의 역반응이 산화가 돼. 이렇게 말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무슨 말씀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 첫 번째 1 바로 H 플러스의 환원 반응과 그 전위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H 플러스 얘가 수용액 쪽에 있는데 1몰 농도야. 그런데 얘가 전자랑 반응을 했어. 그런 다음에 얘가 기체가 되었는데 1ATM이 된 거야. 그때 부분압이 1기압이야. 그러면 이럴 때 이 반응의 전위. 그리고 이때 이제 어떤 표현을 쓰냐면 동그라미 표시를 쓰는데 이 동그라미를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노트라고 읽어요. 자, 얘는 화학 평형할 때 나왔었는데 의미가 뭐죠? 순수화. 표준이라는 의미죠. 표준을 뜻하는 표기 방법이 동그라미 표현이고요. 읽을 때는 노트라고 읽습니다. 근데 그냥 아무도 노트라고 안 읽고요. 제로라고 씁니다. 근데 이제 제로는 아닌데요. 왜냐하면 숫자 제로는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타원형이고요. 얘는 정확한 원이라고 해요. 정확한 원. 제로라고 읽으면 안 되는데 다 제로라고 읽어요. 그냥 그죠? 원래는 노트인데
뭐 여하튼 그래서 이때 요 반응에 대한 전이가 지금 표준 조건에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수용액 중 농도인데 몇 몰이에요? 1몰이죠? 그 다음에 기체상 부분압인데 1기압이죠? 그게 뭐야? 표준 조건이죠. 네. 무슨 말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이게 얼마다? 0.000 볼트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0.000 볼트는 반드시 only in the PT 전극. 다른 전극에서는 이게 바뀝니다. 알겠죠? 다른 전극에서는 이게 바뀌어요. 오직 또 무슨 전극에서? 백금 전극에서 0.000 볼트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해놓은 0.000 볼트 이 녀석의 성격을 좀 살피면 돼. 여기 줄게요. 준다. 자, 그래서 H 플러스 환원 반응. 그러면 첫 번째 1. 이렇게 정해진 이 제로 0.000 볼트를 H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라고 말을 만들어 줍니다. 자, 표준이란 말은 알겠죠? 보시다시피 1몰 1기압 조건이니까요. 그리고 환원이라는 것도 알겠죠? 반응 자체를 환원식으로 써두었으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준 환원전이라는 말을 쓰고 영어로 원래 쓰면 이제 어떤 말이냐?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원래는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을 이용하면 산화 전위 역시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산화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아까도 얘기했죠? 산화 반응, 환원 반응의 서로의 관계는 서로 역반응. 그럼 얘를 어쩌란 얘기예요? 에이? 뒤집으란 얘기죠? 그럼 반응식을 어떻게 해? 2분의 1 H2 가스가 H 플러스의 자유전자에 이렇게 쓰면 이건 산화 반응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때의 전위는 어떻게 표현하면 되느냐? 아까 전위가 0.000 볼트였죠. 그거 앞에 마이너스를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마이너스의 의미가 뭐겠어요? 서로 반대 방향이라는 얘기죠. 근데 마이너스 0.000 볼트다. 이게 뭐예요? 이게 0.000 볼트라는 얘기죠. 아시겠죠? 이때 세 번째 이런 식의 수소의 경우는 모든 온도 조건에서 그 전위가 0.000 볼트로 정의를 합니다. 자, 저기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위에 여기 지울게요.
이게 보통의 경우는 온도가 변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전위도 변합니다. 앞으로 이제 뭐 표준 환원전이건 무슨 전이건 하여튼 뭐 전위의 값들이 숫자로 나올 텐데 그 값들이 사실은 온도 조건이 바뀌잖아요. 그럼 다 바뀌어요. 물론 이 전기화학 반응에서 온도가 바뀌는 타입의 문제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무조건 전기화학 반응에서 그냥 25도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기구가 다 어디서 구동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북극에서 뭐 특별히 적도에서 그냥 25도씨 조건에서 우리가 보통 전기기구를 사용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뭐냐면은 전기화학 문제에서 온도가 바뀌는 문제는 안 나와. 절대 안 나와. 절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이제 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을 거 아니야. 온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그럼 온도가 바뀌잖아. 그러면은 전위가 바뀌어. 이 말은 무슨 말이다? 건전지를 샀지. 1.5V라고 쓰여 있지. 근데 얘를 북극 가서 사용할 때 하고 적도 갈 때 사용할 때 하고 실제 나오는 전압이 달라요. 달라집니다. 아시겠죠? 달라지는데 이때 누구만 수소만 온도가 달라져도 계속 0.000이에요. 아시겠죠? 왜? 이유는 뭘까요? 왜 수소는 온도가 바뀌어도 계속 0.00일까요? 이유는 그렇게 정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그렇게 정한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면 25도씨 조건에서 수소를 0.000으로 정하고 그리고 나머지 것들 다 측정하고 그 다음에 26도씨 조건에서도 수소를 0.000으로 정하고 나머지를 다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온도가 돼도 수소는 계속 0.000으로 정해져 있어요. 고정돼 있어요. 이유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하도록 정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수소의 경우 이렇게 환원전이가 됐건 산화전이가 됐건 표준 조건이면 항상 0.000. 알겠죠? 에어컨 좀 틀까요? 여러분, 25도? 25도면 추운 거 아닐까요? 아니다. 그래요? 더 낮추면 조금 있죠. 한 칸만 낮춰봅시다. 나도 뭐 나쁘진 않은데 여러분들 약간 해롱해롱한 것 같아가지고 창문을 열까? 창문 열면 지금 시끄러울라나? 지금은 공사 안 하는구나. 닫고 한 칸만 열어둡시다. 이게 왜냐면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또 약간 졸릴 수 있거든요. 좋았어. 좋아. 아이고.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수소의 경우 0.000이잖아요. 그럼 이따 여기 줄게요. 여기 주다. 줄게요. A. 그러면 두 번째 E. 지금 관여하는 Ag 플러스의 환원 반응. 자, 그럼 Ag 플러스의 환원 반응은 또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Ag 플러스 AQ가 1몰. 지금 여기 1몰 있죠? 그리고 얘가 환원 반응이니까 전자를 하나 받아들이겠죠? 그리고 나면 뭐가 만들어진다? Ag 솔리드. 이게 만들어질 텐데 이때의 전위를 이렇게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어져 있는 이 표현은 바로 뭐냐면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이다 라고 말을 만들어 붙이도록 하죠. 알겠죠? 자, 그런데 당장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이는 당장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은 당장 그 값을 모른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모르는 이 Ag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요렇게
자, 위 줄게요. 위 줄게요. 3. 전체 전위를 알아내기. 자, 첫 번째. 전체 반응과 관련된 모든 환원 반응을 나열해 줍니다. 자, 그러면 전체 반응이라고 하는 게 아까 여기 썼다가 지웠는데 지금 이 경우 어떻게 되냐면 H2 가스가 Ag 플러스랑 반응을 해서 Ag 플러스가 되고 은으로 석출되는 이게 지금 전체 반응이잖아요. 그러면 이 물질들에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환원 반응들을 쭉 나열해 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요렇게 Ag 플러스가 전자를 받아 Ag 솔리드가 되고 그 다음에 H 플러스가 또한 전자를 받아 2분의 1 H2가 된다라고 하는 어떤 환원 반응을 작성할 수 있죠. 이때 이 각각의 표준 환원 전위 역시 표기를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쪽 지워도 되겠어요? 나타 안 썼죠? 어서 오세요. 야, 창문 하나 열렸다고 공간이 턱 달라지네.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요것만 설명을 쉬었다 할게요. 우리 현욱이 힘들어가지고 어떡해. 자, 어서. 여쭤 주세요. 괜찮죠? 현욱아? 그래. 아이고. 이콜로지 문제. 이콜로지면은 이게 생태학이잖아요. In the figure above, which of the following 서버비십이 뭐예요? 서바이버십. 그러니까 생존율 곡선. 생존율. 서바이버십 커브즈 implies that an animal may lay many eggs of which a regular number of die. 좋은데요? 좋아. 생존율 곡선. 야, 생태학 재밌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좋아. 그래요? 좋았어. 생태계 쉽게 설명된 거니 필요한데 먼저 읽어봐.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어머, 이전 선생님 상당히 러블리하신데요? 그런 건 아닌가요? 그런 건 아닌가요? 이거 있잖아요. 더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청해. 왜 웃음 표시도 있고. 선생님이 저한테 너무 좋은데. 그래요? 조교 필요 주시면 그런 건가요? 그런 거요. 알겠습니다. 자, 나 적었죠? 자, 그다음. 네. 자, 그럼 요 줄게요. 네. 줄게요. 자, 그럼 여기에 요렇게도 표기를 해줍니다. 자, 이 표현들이 뭐냐면 관련 표준 환원 전위들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은의 표준 환원 전위가 되는 거고 얘는 H 플러스의 표준 환원 전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이때 여기서 어떻게 한다? 두 번째 캐소드 관련
반응에서 에노드 관련 반응식을 뺍니다. 그리고 이때 명심할 건 관여하는 전자 개수는 당연히 일치해야 하겠죠. 왜? 뭐를 항상 만족해야 되니까? 전화량 보존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나와 있는 전자의 개수는 항상 일치가 돼야 됩니다. 만약 쓰여있는 반응식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최소 공배수를 찾아서 배수를 해가지고 일치시키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누가 캐소드 관련 반응이고 누가 에노드 관련 반응이에요. 이게 캐소드 관련 반응이 에노드 관련 반응이죠. 아까 반응식에서 살펴봤으니까. 그럼 얘를 어디서 빼? 위에서 아래를 훌렁 빼줘요. 알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전체 반응식이 나오겠죠? 그럼 그 전체 반응식이 아까 여기서 썼던 이 놈이 되겠네. 바로 Ag 플러스 더하기 2분의 1 H2 가스가 Ag 솔리드가 되고 Ag 플러스가 되는 반응으로 전체 반응이 표현이 되겠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때 여기서 E0 네트. 자, 이건 뭐냐? 세 번째, 이렇게 만들어진 전체 반응의 표준 전위를 E0 네트라고 합시다. 그래서 쟤를 이렇게 썼습니다. 네트라고 하는 게 이제 전체를 뜻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요. 그러면 그것이 다음의 수리적 관계를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바로 봐. 이 전체 반응의 전위가 앞선 표준 전위 있죠? 특히나 표준하는 전위를 그대로 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런 말이에요. 왜 그대로 뺀 거다? 반응식을 빼준 그대로 관여를 한다는 얘기예요. 뺀 게 뭐냐면 바로 반응식끼리의 연산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표준 전위들을 반응식을 뺐다면 걔네들을 빼서 뭐 혹은 더할 수도 있어요. 더한다고 하면 전위 역시 더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반응의 전위를 표현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네. 그런데 이때 자 우선 여기 쓰시고요. 자, 여기 지울게요. 여기 한 칸만 지우면 이제 끝나요. 끝나요? 아따. 이게 또 이제 쉬는 시간 되면 여러분 또 쌩쌩할 거 아니에요. 어? 또 막 떠들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 좋아요. 아니 다 안 적었어요? 아이고. 자, 쓰였죠? 자, 그럼 여기 중간에 지운다. 안 적어도 되겠다. 그런데 이때 여기서 지금의 경우 실험 데이터가 다음처럼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럼 다음처럼 적용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소 부분합 일기압 H 플러스 농도 1몰 그 다음에 H 플러스 1몰 해놓고 스위치 온 했을 때 여기서 측정되는 전위가 뭐로 측정된다고요? 0.799V로 측정된다고 했죠? 네. 그러면 그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바로 이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이게 값이 뭐라고 했어요? H 플러스의 표준 전위가. 그게 0.000이라고 했었죠? 네. 오! 그러면 우리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이걸 0.000으로 정했으니까 바로 AG 플러스의 표준하는 전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AG 플러스의 표준 전위를 알아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1, 2, 3, 4, 5 다른 모든 물질들의 표준 환원 전위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게 어디에 나와 있냐면 교재 잠깐 보시면은 교재 오른쪽 페이지에 215페이지에 3.2 3.2의 스탠다드 리덕션 포텐셜이라고 표가 하나 나와 있거든요. 찾았어요? 아, 네. 네. 그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물질들의 반응들을 환원 전위로 환원 반응으로 정리를 하고 그때 측정된 전위가 오른쪽에 이런 식으로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라고요. 지금은 한 뭐 7, 8개 정도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고요. 수십, 수백 가지 그러니까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들에 대한 전위가 조사될 수 있는 건 다 이미 조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그 전위가 제시가 된다 이런 말이지. 아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에 은을 걸었지만 은이 아니라 똑같이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여기를 구리 알겠죠? 구리를 달면 그때 측정되는 전위가 구리의 환원 전위가 되는 거고 뭐 철 하면 철의 환원 전위가 되는 거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이쪽을 바꿔가면서 측정을 해낼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이때 여기에 있는 바로 여기 이만큼을 뭐라고? 쉬라고 하는 거예요. 즉, 자 수소기체가 어떻게? 1기압 들어오고 수용액 중 H 플러스 농도가 1몰이고 전극은 뭐? PT 전극으로 구성된 요 전극을 쉬라고 하는 거예요. 쉬? 이거예요. 아시겠죠?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라고 합니다. 뭐 염다리는 포함하건 안 하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 저러한 조성을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 줄여서 뭐라고 한다? 쉬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렇게 스탠다드 하이드로진 일렉트로드를 이용해서 반대쪽 전극에 다른 여러 물질들을 걸고 그 각각의 물질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표준 환원 전위를 측정을 다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러면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하다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 아, 네네네. 여기가 그 H2가 여기 가면서 전자를 하나 내뱉고 H 플러스가 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PT가 전자제공이라고 전자생성이라고 했는데 PT 전극에서 물질들이 전자를 생성한다고. 그럼 혹시 여기서 PT의 역할은 뭘까요? 그러면? 그냥 전자 전달체일 뿐입니다. 아 그럼 여기서 이게 그러니까 H2가 공기 중에 아니라
수용액 중으로 수소 기체가 버블링이 되면서 네. 수소 기체가 H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어놓고 그게 PT 전극을 따라 반대쪽으로 이동한다는 뜻이죠. 아 그럼 여기 PT가 없으면 그냥 줄 따라 그냥 선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동하잖아요. 뭐냐면은 거기 이제 아무 도선이라서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PT를 두는 이유는 네. 이게 백금이라고 하는 녀석의 촉매 작용 때문에 이 전자 전달이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어요. 아좀 전자들을 빠르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군요. 예, 좀 수월하게. 그러니까 H 플러스가 전자를 빨리 내어놓을 수 있게 촉매 작용을 하는 효과가 좀 있긴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영향이 약간 불분명해요. 즉 다른 전극을 걸 때보다 PT 전극을 걸 때 잘 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명확하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촉매 현상이다, 뭐 활성 에너지의 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백금 전극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백금 전극의 이유는 그냥 촉매라는 현상을 빼버리면 그냥 단순 전자 전달이에요. 아, 단수 전자 전달. 그냥 약간의-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무 전극이나 꽂아도 돼요. 네. 되는데 PT를 걸었을 때 속도론 측면에서나 뭐 활성 에너지 측면에서나 가장 적절해서 백금으로 정의를 해놓은 거예요. 됐죠? 네. 아니? 아이고 됐다. 충전. 뽀롱.